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참 중요한 한 주입니다. 특히 지금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까지 투자자들의 시선은 온통 그쪽에 쏠려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기록들을 써내려가면서 쭉쭉 솟구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증시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우리 증시 참 가나 싶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오전장의 그 탄력을 좀 유지해가지 못하고 코스피 지수는 지금 보합권 수준 겨우 유지해가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낙폭을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빠질까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이렇게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특히 우리 시장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기운도 쭉쭉 빠지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세부 종목별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랭킹쇼에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랭킹쇼 참여 방법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을 남겨주시면 신규 매수 문의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 짜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유튜브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왜 웃냐면 이수자님, 미랭커 더 좋은 회사로 이사 갔나요? 뭐 다른 회사 간 게 아니라 휴가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재커가 많이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윤재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규링님께서는 어제 누가 왼쪽을 보고 윙크 한번 하라고 해서 미나님 안 나오신 거 아닌가? 그것 때문이에요? 설마 제가 윙크 한번 한다고 사람이 안 나올 정도면 제가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여러분, 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수자님, 그래요. 이제 오해가 좀 풀리신 게 아닌가요? 고고씨님 짝짝짝 쳐주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미나 앵커 휴가 때문에 제가 배탈을 하루 맞게 됐는데 미나 앵커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사실 미나 앵커 요즘에 인기가 부쩍 오르고 있었는데 윤재커 오늘 1시간 동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제가 살짝 하시고. 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미나 앵커만큼 사랑받는 윤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의 그 결과 한번 지켜보겠고요. GS킴님 왜 실망을 저한테 하신 것 같은데 이따가 그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뭐 긴 얘기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바로 랭킹쇼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주제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바로 키워드 먼저 띄워주시죠. 키워드 어디 나오나요? 자, 나와야 될 텐데 아직 어딨죠? 준비가 안 됐나요? 그래요, 이겁니다. 탑건이에요. 왜 탑건일까요? 탑건 하면 아는 거 있어요? 탑건 하면은 그 잘생긴 배우 누구죠? 톰 크루즈. 톰 크루즈 잘생겼죠. 그리고 그 노래 있잖아. 딴딴딴딴딴딴딴 그거 맞아요? 딴딴딴딴 약간 좀 끈적한 노래 말하는 거 맞죠? 모르겠어요. 그래요. 탑건이 참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영화였고 사실 원작 탑건은 제가 보진 않았지만 얼마 전에 개봉했었던 매브릭을 저도 영화관에서 참 재밌게 봤었거든요. 왜 탑건이 나올까? 이유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월 30일입니다. 이거 인터넷 통해서 1월 30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 찾아봤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이 동력 비행기의 아버지 라이트 형제 알고 있죠? 라이트 형제. 그렇죠. 그 중에 한 분, 이 오빌 라이트의 길이 바로 오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 다음 중 가장 비싼 전투기가 뭘까요? 비행기로 한번 잡아봤거든요. 여러분, 비행기가 비싼 건 알고 계실 텐데 그 중에서도 군용, 이 전투기는 진짜 비쌉니다. 자, 전투기 가운데 가장 비싼, 우와! 아니, 우리 제작진 대단한데요? 언제 저렇게 사진들을 찾은 거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전투기 하면은 여기서 아는 키워드가 로키드 마틴하고 보잉 빼고는 잘 모르겠는데 역시 상장된 거밖에 모르는군요. 많이 미국 증시에서 들어본 거죠? 그쵸.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키드 마틴 당연히 유명하고 보잉도 그렇겠지만 나머지 친구들도 가격대가 보통이 아닙니다. 못지않다. 저 유명한 친구들의 못지않다. 우열 가리기가 힘들다라는 사실을 먼저 안내드리겠고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들을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청두, 중국 쪽이겠네요. 유로파이터, 유럽 쪽이겠고, 사브, 이쪽 아마 스웨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도 몰라도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접수 네. 받아볼 테니까요. 여러분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창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1위를 먼저 꼽아주시길 바라고 저희는 1시간 동안 5위부터 차근차근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지금 채팅창에 방금 한 표를 던졌는데 저 그래요? 빼고 아직 아무도 안 올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네. 이름만 들어봤을 때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네. 타이푼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타이푼 뭔가 폭풍을 뭔가 몰고 올 것 폭풍, 같고. 그쵸? 그래요. 네. F 아까 학점 생각나기도 하고 약간 오. 기분이 좀 씁쓸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씁쓸한 마음을 뒤로 하고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종목인데요. 종목이 아니라 전문가부터 모셔봐야 되겠죠.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절 종목으로 보시나요? 죄송합니다, 전문가님. 자, 전문가님, 혹시 이 예. 전투기, 비행기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비싼 예. 전투기 골라가고 있는데요. 아실까요? 보잉 F-15보다는 F-15는 4.5세대 세대고 오? 4.5세대 전투기고 로키드 마틴 저 F-35는 5세대거든요. 저거 오? 스텔스기인데 네. 로키드 마틴 거 F-35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 오. 혹시 전문가님 그 밀리터리 많이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저 방산주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래서 우리 전문가님들은 뭐 여쭤보면 웬만하면 다 아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증시에는 모든 게 다 엮여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의 의견, 오늘 상당히 근거가 있는 의견을 들어봤으니까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튜브의 월척님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진짜 월척이 될 수 있을지, 최근 들어서는 이 종목 이야기가 좀 나왔던 걸로 제가 그쵸. 기억을 하거든요. 건설 장비 관련해서 이야기가 요즘 들어서 좀 나오고 있죠. 진성TC입니다. 자, 매수 가격이 1,1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현재 주가는 9,640원이고 진성TC가 며칠 전에 툭 올라왔다가 맞아요. 약간 좀 윗꼬리가 잔잔하게 달렸죠. 달리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더 가질 수 있을런지 아니면 또 내려갈지 약간 걱정되는 구간이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중장기로 좀 긴 텀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자, 전문가님, 진성TC입니다. 건설 기계 장비 이쪽에 요즘에 조금씩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TC 한번 좀 윗꼬리 길게 달고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망설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진성TC를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충분히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 2022년도 실적이 워낙 잘 나왔죠. 그래서 2023년도 실적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게 많이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3분기까지 300억 좀 넘게 영업이익이 발생됐으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2,100억 정도 되는 기업이니까 이 실적이 아주 안 나온 건 아닌데요. 2022년도보다 못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밀리는 모습이고, 작년에는 그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고점에서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네요. 16,470원까지 갔으니까. 자, 근데 지금은 기대감들은 존재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어떤 기대감이냐? 어제 뉴스 나온 게 좀 하나 있었는데요.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막 아침에 움직였었습니다. 그게 푸틴이 비공식적인 채널로 미국에다가 그 정전 내지는 휴전 그런 거 의사를 타진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무기를 워낙 많이 갖다 쓰다 보니까 그걸 대지를 못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쪽 탄약고가 텅텅 비어서 어떻게 좀 시급한 지원이 없으면 이게 싸움을 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한쪽이 이렇게 극한으로 이렇게 몰렸다라는 거는 그만큼 휴전 가능성들 이런 것들도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바이든도 아마 대선하기 전에 이 전쟁을 끝내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대통령 되면 하루 만에 전쟁 끝낼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계속 트럼프한테 빌미를 주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크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진성T 씨는 재건 관련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좀 모멘텀이 나올 수 있고 지금 무엇보다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많이 빠진 상태니까 뭐 현재 상태에서는 뭐 조금 기다려 보신다라면 이 정고점 자리 뭐 요 정도까지는 그렇게 아주 크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11,000원 정도가 정고점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 보신다라면 뭐 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도 가능할 것 같고, 뭐 그거를 좀 돌파하고 중장기적인 관점, 긴 관점으로 좀 보신다라면 이 12,000원대 있는 자리요. 자, 이까지는 실적이 재작년이 되게 좋아서 작년은 좀 안 좋았고요. 자, 올해가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는 조금 어려울 테니까 일단 뭐 1차로 한 11,000원 정도, 그리고 2차로 뭐 한 12,000원 정도, 조금 중장기 관점이라면요 한 12,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일단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성T 씨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월청님께 진짜 진성T 씨가 월청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해주시고 있는데 제가 좀 이야. 제일 위주로 댓글을 한번 읽어보면요. 윤재코 인기가 많아요? 사슴 닮았대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냥 뜬금없이 생각난 김에 이행시를 남겼거든요. 너무 최악이에요. 사마귀, 슴슴해 어우. 남겼는데 뭐 별 생각 없었기는 합니다만 우리 고독하고만님께서 아주 냉철하게 땡! 그쵸? 탈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이행시 조금 더 진심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은 대타를 딱 하루 맞는 거기 때문에 제 위주로 댓글을 읽어볼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잘했어요. 예쁘다는 말씀, 네. 귀엽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면 그럼 위주로 좀 종목 선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렇게 예쁜 척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만해. 이거 하지 마. 그만해. 아이, 정말. 오늘 심기 많이 불편하네요. 어우. 오늘 윤쟁커 얘기밖에 안 나와요? 흑질백장님께서 깜짝 놀라셨나봐요. 제가- 윤쟁이 원래 이렇게 잘 웃는 분이셨나? 저 잘 웃죠. 제가 시간에 해서 요정까지 했었잖아요. 아, 정말 잘 웃습니다. 거의, 그쵸. 거의 뭐, 마치 like 푼수 정도로 잘 웃어요. 하필 그런데 종목 진단 프로그램 이런 거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막 펑펑 웃는 그런 게 모습을 없어요. 많이 못 보셨죠? 파랑새님 애교 있으시네 하면서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시는 모양입니다. 스카이님께서 증시 리포팅 할 때랑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렇죠. 제가 증시 리포팅 할 때는 조금 도도한 걸 컨셉으로 좀 냉철한 냉미녀 컨셉?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 공감하신다고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파랑새님께서 성이 윤이고 이름이 지냐. 레이나님께서는 창호 앵커님도 예뻐요. 맞아요. 창호 앵커님이 저희 공식 토마토 미녀. 이 맞죠?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뭔가요? 좋습니다. 제가 다음 종목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 종목은 유튜브 서원희님의 삼양식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가 20만 2천 원 갖고 계시고 10% 비중 갖고 계시네요. 네. 추가 매수 가능한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이 삼양식품을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뭐 라면이 우리나라 라면들이 또 수출도 많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좀 이렇게 다 어느 정도 크게 좀 반영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보시게 되면 여름에 7월 달 정도부터 시작해 갖고 11만 원 하던 주가가 23만 원까지 갔죠. 이 음식료 업종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더블씩 간다라는 거, 이런 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뭐 조정을 좀 이렇게 강하게 크게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실적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뭐 올해 실적 부분들,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재작년보다. 그리고 뭐 올해 실적도 뭐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아주 크게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뭐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 정부에서 저 밸류업 프로그램 요거를 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도 많은 종목들이 거기에 좀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BPS가 한 6만 1천 원 정도 되거든요. BPS는 주당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PBR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해당이 되질 않을 거고요. 자, 이게 뭐 좀 다른 어떤 특별한 모멘텀들 이런 게 없다라면 실적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움직일 텐데 지금 이거를 뭐 추가 매수할 정도로 실적이 그렇게 많이 개선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지금은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해야 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 가격대 여기서 찍었던 저점이요. 지금 뭐 그 가격이 한 18만 2천 원 정도 되니까 지금 18만 3,300원이죠. 자, 그러면 이 가격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최근 들어서는 수출도 많이 되긴 하지만요. 이 음식료라는 게 통상적으로 보면 그리고 매출의 상당 부분들을 우리나라 국내에서 하고 있죠. 지금 원달러 환율도 많이 올라가서 이 음식료 업종에 유리한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추가 매수는 좀 반대 의견 드리겠고요. 오히려 18만 원이 깨진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한 16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자, 뭐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18만 원이라는 가격이 좀 지켜진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뭐 그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다가 뭐 이 가격이 이탈되게 되면 그땐 정말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드리겠고 일단 18만 원 이탈하면 오히려 리스크 관리 좀 해보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서원희님의 종목이죠. 삼양식품 1월 2일까지 그래도 좀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쭉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해당 종목도 쭉쭉쭉쭉 빠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 좀 종목 진단 받아보니까 이 종목은 18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만큼 추가적인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 진단까지 다녀왔습니다. 네. 보니까요, 서원희님 바로 감사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미나 앵커 이름이 자꾸 민지로 바뀌었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네요. 파랑스님, 이렇게 되면 미나 앵커 서운할 거예요. 그럼요. 자, 그리고, 시간이 벌써 좀 지나갔는데, 네. 오늘 레키쇼 주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중 가장 비싼 전투기가 뭘까요? 비행기 특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라이트 형제 한 분이 오늘 기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정말 최고 비싼 전투기들인데 그나마 이 중에 제일 싼 겁니다. 싼 거. 자, 5위 공개해 주시죠. 따라라란. 자, 5위는요. 사브의 JAS 그리펜입니다. 8,500만 달러죠.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입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하나로 얼마 정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850억, 그러니까 1,000억 원 넘는 거죠. 굉장히 높은 가격을 자랑하는 네. 한 대 가격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면 이 위에는 8,500만 달러 이상. 참고로 힌트 살짝 드리면요. 4위부터는 1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포님께서 틀리셨다고. 그리고 괜찮아. 고동님은 인포님 틀리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처음 의견 들어보신다고. 제시만 해도 대단한 거죠. 네. 사브 처음 들어요? 그쵸. 네.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봤어요. 이거 살펴보다가. 그래요. 좀 낯설 수도 있을 텐데, 청두를 들어보셨던 모양이죠, 인포님? 청두를 바로 4위로 꼽아주셨는데, 그렇습니다. 5위 한번 공개를 해드렸고요. 4위부터 진짜 1억 달러 수준의 레벨업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4위를 기다려보시면서 다음 종목 할게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세 번째 종목입니다. 유튜브 야훈님의 종목이죠. 세아 베스틸 지주로 가보겠습니다. 세아 베스틸 지주의 매수 가격 24,000원에 비중은 10% 들고 계시거든요.
세아 베스틀 지주가 얼마 전에 2만 원 깼습니다. 그쵸. 그러다가 다시 요 며칠 사이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4거래일째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아 베스틀 지주뿐만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 뭐 철강도 그렇죠. 그쵸. 뭐 증권 쪽으로 아니면은 뭐 유통 쪽으로 요즘에 저 PBR 관련주들의 주가 강세 흐름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세아 베스틀 지주도 그런 흐름을 탄 건지 앞으로 좀 충분히 또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세아 베스틀 지주입니다. 이제 바닥 좀 다지고 쭉쭉 뻗어갈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잠깐 언급해드렸던 뭐 밸류업 프로그램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요게 뭐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들 이런 것들은 다음 달에 발표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게 뭐 증시 부양책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인데요. 일본이 이런 걸 좀 했었어요. 일본이 좀 이렇게 했는데 뭐냐 하면 뭐 골자는 그겁니다. 야, 니들 지금 이 가격이 되게 낮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주가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찾아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 요런 쪽들 같은 경우는 따로 업종별로 이렇게 따로 모아서 그걸로 뭐 이렇게 밸류에이션 비교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ROE를 올릴 방안들 자 요런 것들도 좀 내놓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 이게 주가 자체가 워낙 낮은 수준이니까 지금 이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도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BPS가 지금 현재가 22,300원인데요. 이 BPS가 52,58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아베스틸이란 기업을 그냥 나 이제 사업 안 할래. 그리고 딱 접고 빚 갚을 거 갚으면 주당 5만 원 넘게 돌아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BR 수준이 지금 뭐 0.3배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입니다. 요런 쪽들 같은 경우는 뭐 2월 달에 그 정부에서 그 세부 내용 발표할 때까지 조금 모멘텀은 보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도 조금 그렇죠. 뭐 어떻게 될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뭐 어제하고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야, 시장 괜찮을 것 같네. 뭐 이런 생각 들게 했다가 오늘도 뭐 결국은 외국인들 선물 매도 때문에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산 가치가 높으면 그나마 빠져도 좀 덜 빠집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을 그만큼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좋은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정부 정책들 이런 것들이 일본 같은 경우는 정책 발표하기 전에 PBR 1배 미만 기업이 51%나 됐었어요. 근데 이 정책 발표하고 조금 있다가 그 시행하다 보니까 이 PBR 한 배 밑에 있던 기업이 41% 정도로 뚝쭉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 효과가 조금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뭐 이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정부 모멘텀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일단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이 24,000원 정도에 매수하셨으면 거기가 딱 저항선이네요. 일단 지금 뭐 23,800원 정도 거기에 62평선이 걸려 있는데요. 그쯤까지는 뭐 한 번 정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강하게 좀 뚫어주느냐 아니면 거기서 멈칫하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요. 매수가 근처 정도까지 가게 되면 매수가 근처까지 가게 되면 거기가 저항선이니까요. 거기서 새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매수가 근처까지는 여력 있다 생각되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 일단은 보유 의견이 떴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정도까지는 오케이 될 것 같네요. 그 정도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후님의 세아베스틸 지주 살펴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세아 메스테이 지주까지 저희 종목 상담 받아봤고요. 많은 네.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댓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창호 앵커님 돈 많이 벌어서 네. 주제가 주제인 만큼 비싼 전투기 하나 사시라고. 와, 전투기 그런데요. 지금 5위가 하나로 따지면 1,000억 원이 넘는데. 아니, 1,000억 원이 뭐예요? 지금 10억만 있어도 와, 세상 살겠다 싶을 텐데. 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써놨죠? 네. 1,000억 원이면은 강남으로 가도 아파트 한 채가 뭡니까? 한 동 사고도 남아 돌 것 같은데요. 오. 1,000억 원, 와. 상상만 해도 어떻게 쓸지도 모르겠어요. 대단합니다. 파랑새님, 아파트 제가 참 좋아합니다. 라는 의견. 그렇죠. 아파트는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좋아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얘기 더 해서 속만 상할 것 같으니까 종목 진단 계속 가볼게요. 자, 다음 종목 뭔가요, 엔젠커? 네, 다음 종목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의 최용보님의 종목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종목 진짜 작년에 대단했던 종목이죠. 그쵸. 10배 10배. 갔던 맞아요. 진짜 템베거 종목이에요. 네, 루닛 살펴보도록 할 그렇습니다. 텐데요. 지금 평단가가 73,800원이시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아, 그런데 매수가보다 좀 떨어져 있네요. 그렇죠. 63,000원까지. 지금 딱 보니까 241 이평선에 좀 딱 걸려있네요. 맞고 그런 느낌인데. 이거 완전 바닥인 것 같긴 한데. 그쵸.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가 네. 떨어진 거라서 아, 이거 더 괜찮을까? 맞아요. 그런데 좀 올라가기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께 단기로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네. 왔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이쪽도 제가 상당히 좋아했던 그런 섹터인데요. 뭐 의료 AI 쪽, 뭐 루닛, 뷰노, JLK 뭐 이런 애들이 의료 AI 쪽에 해당이 되죠. 자, 그 중에서도 루닛은 뭐 가장 좀 이렇게 좀 더 다른 쪽들보다 좀 더 빨리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작년에 너무 올랐죠. 예, 너무 올랐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너무 오르는 거 보고 뭐 그러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좀 안 쳐다봤었는데요. 지금 뭐 고점에서는 비록 반토막이 난 상태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작년에 그렇게 올랐던 그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 루닉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명확합니다. 이런 거는 딱 보시면 지금 전저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이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242평선 이 자리가 오늘 무조건 회복돼 줘야 됩니다. 그 가격은 63,5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뭐 한 50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오후장에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22평선 자체가 강하게 찍어 누르고 있죠. 그래서 이 22평선 자체가 조금 누르고 그런 모습이라서 지금 현재는 22평선이 위치한 자리가 73,5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내일 되면 좀 더 내려올 거고 모레 되면 좀 더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가격 오늘 종가까지 242평선 회복 못하면요, 그때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뭐 전저점이라도 있으면 그쪽에 지지를 기대해 보겠지만, 이걸 깨고 나면, 그 다음에 뭐 기댈 언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회복 못하면, 리스크 관리 하시고요. 자, 반등 시에도, 지금, AI 쪽들, 뭐 이런 쪽들, CES하고 뭐 그런 것들, 행사들 하고 있어갖고,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보게 되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또 어제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AI 쪽이나 뭐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반등이 나오는 국면이 있으면요, 뭐 한 7만 원 위 정도 선, 이 정도에선 좀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242평선 회복하지 못하면 리스크 관리하시고, 반등 시에는 7만 원 이상 정도에서는 뭐 한번 끊어주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루닛에 대한 진단, 발음이 꼬이네요. 네. 루닛에 대한 진단도 한번 받아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41 이평선 제발 한번 지지를 해주길 바라보면서 이 종목 좀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루닛까지 좀 진단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종목 진단 꼼꼼하게 살펴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기 전에요. 오늘 랭킹쇼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자, 다음 중 가장 비싼 전투기입니다. 5위가 사브 그리펜이었고요. 4위가 뭘까요? 뭘까요? 4위 알아보겠습니다. 이 5개 중에 4위입니다. 청두 아닌가? 아까 그 인포님께서 맞았어. 인포님 맞히셨어요. 맞아요. 청두가 4위입니다. 청두 J22 1억 1천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1,500억 원 가까이가 됩니다. 여러분, 한 대 가격입니다. 이게 자동차면은 사실 1억 원이라고 했을 때 우와, 자동차가 무슨 1억이야? 깜짝 놀랄 정도죠. 그런데 이거 비행기는 단위가 달라요. 저도 딱 한 대인데 1,50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출처가 한 에어로닷컴이라는 곳에서 지금 확실한 가지고 온 거죠? 건데 확실한 게 아니라 추정치예요. 이거 저렇게 공개적으로 밝혀진 건 아닙니다. 저렇게 추정이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청두의 J20 1,500억 원 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4위였고 자, 남아있는 전투기는 3개입니다. 이 3가지 전투기 중에서 과연 3위 2위, 1위가 뭘지 사실 남아있는 것들은 정말 이름값들이 굉장히 높은 로키드 마틴과 보잉 그리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입니다. 왜 이렇게 타이푼에 오늘 꽂혔어요? 타이푼이 뭔가 제일 비쌀 것 같아. 그래요? 왠지 좀 세 보이죠? 네. 그래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3위도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전문가를 모시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해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유튜브, 이분, 그래요. 도와드려야죠. 정말 항상 우리 채팅창을 많이 빛내주시는 그쵸. 단골이 있습니다. 네. 풀네임을 읽어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유튜브 고독하구만님께서 보내주신 네, 고독장. 많이 뭐라고요? 고독장. 네, 많이 고독하구만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아니 이거를 왜요? 그래요. 이거 장난이 아니셨군요. 토마토 시스템 볼게요. 토마토와 아무 관련 없는 토마토 시스템 진단을 해주세요. 이거 저희 협찬사 아닌가요? 토마토 몰라요. 저도. 토마토 시스템 4,40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데 현재 주가는 4,235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매수하신 가격과 현재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네. 자, 토마토 시스템 과연 이거 보유해도 괜찮을 만한 종목인 건지 전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토마토 시스템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토마토 시스템이 또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이름을 보유한 기업인데, 이제 업황 자체,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일 자체가 AI 관련된 모멘텀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작년 대비해서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흑자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AI라는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토마토 시스템이 이제 AI뿐만 아니라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즉 사실 최근 시장에서 핫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는 다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닥권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바닥권에서 무언가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줄 만한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됐을 때 한 차례 정도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앞선 구간의 매물대가 너무나도 두터웠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구간에 부딪혀서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토마토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언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시장이 큰 폭으로 주목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 정도의 거래량 정도는 폭발을 해줘야지 앞선 구간의 수급을 또 소화를 해주면서 5,000원대 이상의 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4,500원, 그 다음에 이제 5,000원 정도 구간까지 해서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텁게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 결국에는 이 구간을 뚫어줄 때까지는 계속해서 아마 이 120선 구간을 못 뚫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바닥권은 크게 이제 이탈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에 튼튼한 라인이다 보니까 약 한 4,000원 정도는 크게 이탈하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결론적으로는 또 121선을 강하게 또 뚫어주는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지 이 구간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의 선택에 따라서 달릴 것 같아요.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는 4,0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일단 정리하고 보자라는 의견인데 이 구간을 지켜주면은 결론적으로는 4,000원 후반대에서 4,000원 초반대까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이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왔을 때 너무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한 차례 상승해서 매물대를 뚫어주는지 보고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정리하는 쪽으로 한번 이제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시장이 사실 상당히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급락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2차전지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수급 자체가 지금 저 PBR 관련된 종목들로 또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또 이제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런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FOMC도 다가오고 있고요. FOMC 지나가고 나서는 또 그 다음 주에는 설날까지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또 접근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꾸려나갈 수 있는 시간이 설날 전까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또 물량이 많이 죽어있는 상황이라서 당장의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상당한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저는 토마토 시스템은 지금 당장 정리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FOMC가 지나가고 나면 결론적으로 또 시장에서 매력도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로봇이나 혹은 이제 뭐 AI 최근에 뭐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또 상당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마 FOMC 지나가고 설날 정도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 이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FOMC 지나가게 됐을 때 새롭게 또 주도주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다가올 주도주를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탄력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하면 새롭게 다가올 주도주로 교체하는 쪽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지금 당장 정리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이거 아쉽게도 좀 냉철한 판단도 네. 가능한 종목이다. 지금 당장 정리도 가능하다는 말도 나왔으니까 이 점을 꼭 참고해 보시죠. 토마토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종목명이 종목명인 만큼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간절히 바랬는데 이 종목 작년까지만 해도 잘 갔던 걸로 기억을 네. 하거든요. 왜 이렇게 빠지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진단 하나 하고 왔고요. 그동안에 또 채팅창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빨리. 우리 박순혁 작가님 팬분 계시죠? 오늘 AI가 너무 빠져서 네.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부터 급락하더라고요. 힘든데 방송 보니까 두 앵커분 기운을 얻어서 그런가 한결 낫네요. 네, 저희가 오히려 이런 걸 보면 기운이 더 납니다. 여러분께 진짜 기운 많이 드리고 맞아요. 싶고요. 로봇도 많이 힘들다 이런 말씀 그래요. 많이 갔던 종목들은 빠질 때도 많이 빠지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네.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김지은님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 니켈 광산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종목 진짜 잘 갔었는데 그 종목 기억나시나요? SDX! 맞아요. 이 왜냐면 종목이, 예. 작년에 제가 시황 중계하면서 그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거의 이렇게 많이 올려나? 입에 외웠어요. 맞아. 맨날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맞아요. 그때 니켈 아니면 리튬 관련된 그쵸. 종목들 대단히 갔는데 이것도 대단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 종목이 한 9월 달에 4만 원대까지 찍었다가 지금 얼마예요? 이거 만 원도 안 돼요? 만 원이 안 돼요.
지금 이거 9,900원.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한데요. 그쵸. 매수 가격은요? 16,000, 어떡하죠? 16,000원. 16,296원. 사실 그 가격도 많이 빠진 가격이었는데 거기서 맞아요. 더 빠졌습니다. 거기에 비중이 또 꽤 크십니다. 아이고. 30% 갖고 계신데 이 종목 좀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거의 4배 가까이, 4배 넘게 빠졌네요. 4배 넘게 빠졌고 지금 평단가도 꽤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 비중도 네. 꽤 많이 실려 있습니다. 형의 전문가님, 이 종목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STX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뭐 니켈이나 리튬 관련된 이러한 이제 또 모멘텀으로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STX 같은 경우에는 뭐 결론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리튬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작년 말에도 이제 뭐 몽골에서 뭐 리튬 개발을 진행을 한다. 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또 남미에서 리튬 사업을 확장을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2차 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2차 전지 종목들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결국에는 긴 싸움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드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종목들은 굉장히 또 이제 내실을 다지는 시기,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말 좀 가파르게 달려왔잖아요. 굉장히 또 가파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가파르게 달려온 만큼 무언가 또 숨고르기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그야말로 작년 약 한 반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또 이끌었고 그러면서 또 시장의 상승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주가의 하락은 이러한 이제 상승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싸움이 될 거고 2차 전지가 성장 산업인 건 분명하잖아요. 2차 전지가 성장 산업인 건 분명한데 지금 당장의 이제 글로벌 상황을 보게 되면 무언가 전기차 수요가 좀 줄어든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의 전기차 생산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요층들이 계속해서 쭉 올라오다가 최근에 이제 뭐 미국에서 뭐 한파가 불어닥치니까 전기차가 또 일제히 센터에 들어갔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이 상용화가 되기 이전에 항상 어떤 4차 산업 혹은 성장 산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쉬어가는 구간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얼리 어답터들이 처음에 수요가 확 올라오고 그러다가 상용화가 되기 이전에 그 기대감이 차올랐었던 산업들이 어느 정도 과도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전기차는 상용화가 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 과도기 단계에 저는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도기 단계에 들어선 만큼 다시 한번 내실을 다져서 무언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수익성을 더 끌어올리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간에 끝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간이 길게 필요할 수가 있고 긴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전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쳐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적절한 타이밍을 저는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결국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야 결국에는 또 기회비용 손실 없이 우리가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하고 혹은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단순히 바닥 잡았다라고 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앞선 구간의 매물대를 삼켜주는 힘이 들어갔을 때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무언가 바닥을 잡아주는 듯 싶었지만 물량 자체가 앞선 구간의 물량을 소화해주는 그 정도의 힘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 심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은 이제 다시 한번 타이밍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긴 싸움을 해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량이 들어오는 타이밍, 그러니까 물량이 들어오는 타이밍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종목들이 크게 주목받는 타이밍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를 노려서 우리가 추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ST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질까? 결론적으로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리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려면 결국에는 전기차 수요 올라오면서 또 이 소재에 대한 수요도 같이 올라오는 이러한 선순환 그림이 나와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TX를 지금 당장에 뭐 손절을 하시기는 당연히 어려우실 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추가 매수를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저는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비중이 어느 정도 크시고 매수가도 높으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추매를 또 아주 적절하게 잘 들어가야지 지금 상태에서 기회비용 손실 없이
어느 정도 또 만회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STX는 무언가 지금 당장의 대응을 뭐 진행을 하실 타이밍은 아닙니다. STX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하락으로 잡히면서 물량이 전혀 들어가고 있지 않죠. 시장에서 무언가 힘을 강하게 받지 않고 시장을 이겨낼 만한 힘이 아직까지는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바닥 먼저 잡아주는지, 현재 구간이 굉장히 또 주요한 지지 구간이죠. 현재 구간에서 바닥 먼저 잡아주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단순히 또 추세 끌어올린다고 매수를 하셨다가는 예전에 이제 이러한 에코프로 BM이나 뭐 2차원 종목들 바닥 잡았다라고 해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뭐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가 또 물려버리는 그림이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바닥 잡는다고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바닥 잡는 상태에서 앞선 구간의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또 소화가 될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명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 목표가는 저는 대응을 13,000원 정도, 그 다음에 2차는 15,000원 정도로 잡고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STX는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 구간이 아닙니다.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을 뿐이지 물량은 전혀 들어가고 있지 않거든요. 시장을 이겨낼 만한 힘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실 때는 결론적으로 앞선 구간의 수급 그 이상만큼은 들어가 주어야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그 타이밍에 들어가셔야 비중도 지금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또 현재 비중만큼 또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단가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차분하게 기다리셨다가 당분간은 다른 종목으로 최대한 수익을 보시고, 그러면서 적절한 타이밍이 왔을 때 추가 매수하셔서 1차 13,000원, 2차 15,000원으로 두고 대응 차분하게 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STX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이 종목 평단가가 16,000원 정도이고 작년에 생각해 본다면 4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좀 이 종목 계속 갖고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비중 자체가 지금 현재 구간에 30% 갖고 계시고, 지금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 종목 함부로 매수 타이밍 잡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목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로는 일단 13,000원 잡아주셨고 2차 목표가 15,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나중에 조금 더 기회가 올 때 그때 매수 진입하시는 걸 권유해 드렸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다녀왔고요. 시간 되게 빨리 가네요. 그러게요. 이쯤에서 오늘 랭킹 주제 3위 한번 슬쩍 공개하고 그다음에 종목 진단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네. 자, 다음 주 가장 비싼 전투기가 뭘까요? 이겁니다. 5개 중에서 3위에 랭크된 전투기 뭘까요? 보잉? 자, 뽀잉. 뽀잉입니다. F-15EX가 1억 1,700만 달러, 1,557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위가 보잉의 전투기로 나와 있고요. 마지막 이제 1위와 2위만이 남아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대결인데요. F-35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타이푼, 이 둘 중에 1위와 2위가 뭔지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 진단은 유튜브 이윤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제 이름이랑 비슷해서. 아, 은주, 윤지가 비슷하나? 네. 뭐, 초성은 비슷하군요. 그렇습니다. 뭔가 싶었네. 자, 은주님의 종목은요. 이거 에이징랜드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 뭐 CXL 또는 HBM 알겠죠.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이징랜드죠. 맞아요. 자, 에이징랜드 매수 가격은 59,000원이고요. 비중이 30%입니다. 오, 꽤 되시네요. 게다가 이 에이징랜드가 사실 움직일 때 좀 빨리 움직이는 맞아요. 편이라서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30% 가까이 벌써 좀 내려와 있습니다. 1월 2일의 고점 이번 달이죠. 63,800원이었고요. 그 뒤로 쭉 내려왔다가 잠깐 오르나 싶다가 또 내려왔습니다. 네. 현재는 46,400원이거든요. 자, 에이징랜드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잘 갔던 종목들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와 오늘 그쵸. 그러면 이대로 계속 한동안 좀 내려갈지 다시 반등이 빨리 돌아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에이징랜드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채팅창 보니까 오늘 또 이제 AI랑 로봇 쪽
워낙에 또 이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AI 로봇도 완전히 죽어버렸나? 그 다음에 반도체도 최근에 차익 실현이 또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도 이제 완전히 죽어버렸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이 FOMC 정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시장 어느 정도 분위기 잡으면 결론적으로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성장 키워드 갖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결국 성장 키워드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올해 내내 시장에서 순환이 나오면서 굉장히 선별적인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을 이제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로봇주들, 그 다음에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도 그렇고요. AI 종목들도 그렇고, 지금 사실 물량이 잘 살아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량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에서 무언가 또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하락이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또 이제 이 코스피 쪽의 종목들, 수급이 좀 몰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이제 반사적으로 다른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정체가 작은 성장주 쪽에는 차익 실현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성장 키워드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 내내 긍정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TSMC의 국내 유일 협력사면서 사실 이제 이 TSMC의 국내 유일 협력사라는 부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제 꾸준하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꾸준하게 이 주목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모멘텀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에이징랜드는 저는 상당히 또 고난이도에 좀 기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에이징랜드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4만 원 중반대에서 이 6만 원대까지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려 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지금 5만 9천 원이시잖아요. 그러면 5만 9천 원에서 접근을 하셨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계속 뚫지 못했었던 고가 부분이구나 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고가, 신고가에 대한 저항감이 또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못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 주가 자체가 결국에는 뚫어주지 못했었던 신고가 부분에서 그대로 맞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건 결국에는 바닥을 잡아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약 한 4만 4천 원 구간까지 해서 매물 구간, 그러니까 지지 구간이 상당히 또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항상 이제 이 박스권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도체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 꾸준하게 또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고 다시 또 고개를 틀어 올려줘야지 다시 또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현재 구간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투매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간이 또 상당한 지지 라인이고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시장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또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지라인은 4만 4천 원으로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5만 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5만 5천 원, 3차적으로 6만 원까지 매물대가 단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FOMC 이후에 과연 이제 반도체 쪽이 얼마나 또 강하게 살아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반도체가 살아나게 되면 에이징랜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또 항상 저점에서 상승이 나왔었으니까 에이징랜드는 이제 저점 지켜주는지, 그러면서 FOMC 이후에 반도체 종목들 다 갈 필요는 없어요. 성장주 종목들이 또 어느 정도 분위기 잡아주는지 이 부분 위주로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이징랜드까지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맞아요. 자, 에이징랜드를 끝으로 오늘 종목 진단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오늘 레기슈 주제까지 공개해드리고 마무리해볼게요. 자, 다음 주 가장 비싼 전투기를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1위는 로키드 마틴과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대결인데요. 1위를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1위는요, 로키드 마틴의 F-35였습니다. 1억 7,700만 달러. 확 뛰네요. 아니, 이 한 대가 한화로 2,300억 원이 넘습니다. 정말 대단히 비싸죠. 2위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네요. 1,650억 원 정도. 정말 대단히 비싼 전투기의 순위를
맞춰봤습니다. 자, 오늘 라이트 형제 한 분의 기일이어서 이렇게 레기 주제 맞춰봤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쉬운 진단 알고 계시죠? 오후 4시에 종목 진단을 더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주 금요일에 진슈지는 포트폴리오를 통째로 진단해 드리거든요. 여기저기 전화번호입니다. 02-2128-3388로 포트폴리오 진단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